자, 수소와 산소가 반응을 해서 수증기가 생기는 상황입니다. 즉 개수를 맞추면 2대 1대 2가 되겠죠. 다음에 이 수증기는 현재 기체입니다. 자, 반응 전에 수소와 산소의 몰수가 2몰씩 있다라고 가정해보죠. 자, 우리가 전 시간까지 풀었던 문제는 어떤 한 가지 물질의 양은 충분한 상태고 얘가 일정량이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얘가 얼마나 생기냐 이런 문제였었어요. 근데 지금부터 다룰 것은 얘도 몇 몰, 얘도 몇 몰 이렇게 각각 일정한 양이 있을 때를 말하는 상황입니다. 자, 우선 2몰, 2몰이 있다 하더라도 반응하는 비율은 2대 1이죠. 그래서 2대 1로 반응하다 보면 누가 먼저 고갈랍니까? 수소가 먼저 고갈라겠죠. 얘는 2개씩 사라지고 이건 1개씩 사라지는 거니까 얘가 먼저 고갈라겠죠. 그래서 얘 2몰 없어집니다. 얘는 1몰 사라지고 얘는 2몰이 생기겠죠. 자, 이게 화학 반응식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반응하는 몰수 비율은 반드시 개수 비율과 같아야 됩니다. 자, 그 결과 반응 후 상황이죠. 얘가 없어졌고요. 얘가 1몰 남고 얘가 2몰이 생성된 거예요. 자, 이렇게 남는 물질이 생기죠. 네. 자, 그러면 반응 전에 총몰수는 몇 몰이었나요? 4몰이었죠. 다음 반응 후에 총몰수는 몇 몰입니까? 총 3몰이죠. 그러면 반응이 일어나면서 전체 몰수가 감소했죠. 4몰에서 3몰로 자 1몰이 감소했습니다. 1몰 감소. 자, 우리가 이 표를 작성을 해보면 반응 후에 몰수가 감소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표를 작성하지 않고도 반응 후에 총몰수는 감소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 이 개수, 반응식의 개수 합을 비교하면 돼요. 반응 전에 반응물들의 개수 합은 얼마이죠? 3이죠. 근데 반응 후에는 2가 됩니다. 그래서 3이 2로 됐다. 그러면 개수 합을 비교했을 때 반응 후가 더 작죠. 그러면 반응 후에 몰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걸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개수 합을 비교하게 되면 반응 후 몰수가 증가할지 감소할지 혹은 그대로일지를 예측할 수 있다는 사실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실험 1번이라고 할게요. 실험 1번. 자, 이 실험 1번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이 몰수를 질량으로 전환시킬게요. 그럼 몰수를 질량으로 바꾸려면 몰수에다가 분자량을 곱해야 되죠. 그래서 각 물질의 분자량을 곱해서 질량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럼 수소 2몰이면 수소 4g 되겠죠. 분자량 2니까요. 자, 다음에 산소 2몰이면 분자량 31을 곱해서 64g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출발할 수도 있어요. 질량으로요. 수소가 4g 있고 산소가 64g 있다.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질량으로 표현해 볼게요. 2몰만 반응하죠? 그러면 4g만 사라집니다. 자, 여기 중요해요. 2몰 중에서 1몰만 반응했죠. 왜냐? 개수가 2대 1이니까. 네, 그래서 얘는 1몰에 해당하는 질량만 사라지겠죠. 그래서 31을 곱하면 32g만 없어집니다. 이게 중요해요. 64g 중에서 32g만 반응한다는 사실. 자, 이 현상은 왜 일어나나요? 예, 몰수 비대로만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또 물 분자량 18을 곱하게 되면 36g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결국 수소 4g과 산소 32g 총 몇 g이 없어졌어요? 36g 사라졌죠. 예, 36g 사라진 만큼 물이라는 물질이 36g이 생겨나서 전체 질량은 이렇게 보존이 되는 겁니다. 그럼 반응 후 수소는 없고요. 다음에 산소는 32g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이 36g이 생겼죠. 그래서 위의 표는 몰수로 표현한 것이고 아래 표는 질량으로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몰수와 질량 변환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변환하는 방법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몰수를 질량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이 몰수에다가 분자량을 곱하면 돼요. 라지 M이 분자량입니다. 자, 다음
이 질량을 다시 몰수로 바꾸려면 이 질량 데이터에다가 분자량으로 나누면 되겠죠. 자, 수소 4g입니다. 분자량 2로 나누면 2몰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산소가 64g 있다. 산소의 분자량 32로 나누면 또 2몰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질량 데이터는 분자량으로 나누면 전환이 됩니다. 자, 이 전환을 빨리빨리 해야 돼요. 자, 이 방법 우리가 언제 배웠습니까? 몰과 화학식량 할 때, 자,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누면 몰수가 나온다. 이거였죠. 이 공식을 이용한 겁니다. 자, 다음, 이 질량은 분자량에다가 몰수를 곱하면 된다. 예, 이 사고를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네. 자, 다음. 이 질량표를 보게 되면 반응 전에 총 질량이 얼마였나요? 68g이죠. 다음에 반응 후에 총 질량 얼마입니까? 역시 68g 나옵니다. 자, 이거예요. 반응 전후에 질량은 무조건 보존이 됩니다. 자, 우리 몰수를 보면요. 몰수는 달라질 수 있죠. 총 몰수는. 근데 질량은 반응 전후가 반드시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라진 질량과 생성된 질량이 동일하기 때문이죠. 예, 이것이 질량 보존 법칙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표를 이용해서 우리는 문제를 풀게 됩니다. 자, 다음 여기 실험 1번 내용이고 실험 2번 내용이 있습니다. 실험 2번. 자, 실험 2번 데이터는 얘가 4몰이네요. 자, 수소 4몰. 반응식은 생략할게요. 실험 2번. 다음에 산소가 2몰인 상황.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실험 3번도 가겠습니다. 자, 실험 3번은 수소가 8몰, 산소가 2몰인 이런 상황의 데이터입니다. 됐죠? 자, 우리가 이 실험 1, 2, 3을 이용해서 한 개의 반응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지금 상황을 보면 산소의 몰수는 2몰, 2몰, 2몰 일정하죠. 근데 다른 반응물인 수소의 몰수는 2몰, 4몰, 8몰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실험을 비교하면 어떤 상황인지 감을 잡을 수 있겠죠. 자, 두 반응물이 있는데 한 반응물의 양은 일정한 상태에서 다른 반응물의 양을 계속 증가시키는 이런 상황이에요.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죠. 자, 그러면 2번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역시 이 표를 한번 작성해보죠. 2대1 비율로 반응해야 됩니다. 2대1 비율로 반응해야 됩니다. 자, 요거 4몰 없어지겠죠? 얘 2몰 사라지겠죠? 다음에 4몰 생기겠죠? 자, 개수비가 2대1 대 2면 몰수비도 2대1 대 2로 반응해야 돼요. 조심할 점은 개수와 이 몰수의, 반응하는 몰수의 비율이 같다는 겁니다. 비율이. 이게 2,1이라고 해서 이것도 2,1은 아닌 거예요. 2대 1이므로 2대 1로 반응해야 되는데 두 반응물 중에 하나가 0이 될 때까지 이 비율로 반응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두 반응물 중에 하나가 0이 될 때까지 이 비율대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2대 1 대 2 비율로 반응했어요. 그럼 3몰 반응하면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제로. 그러면 얘는 얘도 제로네요. 다음에 얘가 4몰. 자, 요런 결과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반응 전에 총 몰수는 몇 몰이죠? 6몰. 반응 후에 총 몰수는요? 4몰. 당연히 줄었고요. 자, 몇 몰 줄었습니까? 2몰이 줄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다음에 3번입니다. 3번 데이터. 두 반응물 중에 하나가 0이 될 때까지 이 비율대로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4몰 없어지고 2몰 없어지고 4몰 생겨나면 둘 중에 산소가 제로가 돼버리죠. 산소가 다 고갈나면 더 이상 반응 진행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얘는 몇 몰 남아요? 4몰 남죠? 그럼 얘가 4몰 생겨요. 자, 총 몰수는요 10몰입니다. 자, 다음에 얘는 8몰입니다. 역시 줄었죠? 몇 몰 줄었나요? 2몰 줄었어요. 자, 이렇게 세 가지 표를 작성을 해봤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한번 비교를 해보죠. 지금 산소의 양이 일정한 상태에서요. 수소를 2배를 늘렸습니다. 자, 이 데이터 보세요. 수소를 2배를 늘렸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1번과 2번 과정에서 고갈된 물질, 먼저 고갈된 물질은 누굽니까? 수소죠. 예, 이때는 산소가 남아있으니까 수소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수소를 더 첨가한 상황이죠. 그럼 여기서 더 이어서 또 반응하겠죠. 첨가 물질 양과 남아있는 산소가 또 반응을 일으키겠죠. 그래서 반응이 더 진행돼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해봅시다. 자, 이 상황에서 반응 후에 두 물질 중에서 먼저 고갈나는 물질, 자, 이러한 물질을 여기서는 수소죠. 한계 반응물이라고 불러요. 한계 반응물. 자, 한계 반응물.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한계 반응물이라는 것은 반응물 중에서 먼저 고갈나버리는 물질을 말합니다. 그 물질이 다 사라지게 되면 더 이상 반응은 시행될 수 없고, 다음에 생성물은 더 이상 생성될 수가 없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네, 다음. 자, 이번에는 2번, 3번 실험을 한번 비교해보죠. 2번, 3번. 자, 여기서는 얘가 4몰, 2몰이에요. 얘가 2몰 일정했죠. 자, 얘가 8몰로 늘어났습니다. 자, 이 3번 데이터에서 누가 먼저 고갈났나요? 예, 산소가 먼저 고갈났죠? 제로. 예, 그러면 이때는 이 3번 실험에서는 누가 한계 반응물입니까? 산소죠. 예, 그래서 우리 산소가 2번과 3번을 비교해 볼게요. 자, 이때는 한계 반응물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자, 이 한계의 반응물이 현재 2배 됐죠. 그랬더니 생성물인 물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역시 2배 되죠. 자, 한계의 반응물이 사라지게 되면 더 이상 생성물은 생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한계의 반응물이 생성물의 양을 좌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가 한계 반응물인데요. 얘가 2배가 되면 생성물인 물도 2배로 늘어납니다. 자, 아울러서 전체 변화량, 이 데이터 한번 보세요. 전체 변화량. 자, 이때는 1몰이 줄었는데 이때는 2몰이 줄었죠. 예, 전체 변화량 역시 2배가 됩니다. 자, 이 특징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세요. 이 특징을 이용해서 우리는 자료를 해석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죠. 한계의 반응물이 2배가 되면 생성물의 양도 2배, 다음에 총 변화량도 2배가 됩니다. 모두 비례한다고요. 자, 한계 반응물과 생성물의 량, 생성량, 그 다음에 총 변화량, 자, 얘들이 모두 싹 다 비례합니다. 자,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번에는 2번, 3번을 비교해보죠. 2번, 3번에서 한계 반응물은 산소였습니다. 그럼 산소가 몇 배 됐나요? 그대로죠. 1배. 그럼 생성물의 양도 그대로일 겁니다. 자, 4몰, 4몰. 그대로 맞죠? 역시 1배죠. 그 다음에 총 변화량도 그대로일 겁니다. 자, 이때 2몰 줄었죠? 이때도 2몰 줄죠. 이렇게. 자, 여러분들이 이 특징을 알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예제로 가겠습니다. 32g의 산소기체와 O2, 수소기체를 자, 한 물질이 모두 사라질 때까지 반응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럼 산소와 수소가 반응한다면 생성물은 물이라는 거 알아야 되고요. 반응식 개수를 맞춰야 돼요. 1, 2, 2죠.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산소 질량이 32g 있었대요. 다음에 수소는 8g 있었대요. 자, 이렇게 데이터 2개가 나왔죠? 한 물질이 모두 사라질 때까지 반응을 일으켰다고 했습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먼저 고갈하는 수가 있어요. 즉, 한계 반응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찾아내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물이 얼마가 생기느냐, Xg 얼마 생기느냐, 자, 요걸 묻고 있습니다. 몰수로 바꾸세요. 자, 32g이면 몰수 32로 나누면 몇 몰이죠? 1몰이죠. 자, 다음에 물은 분자량 2로 나누면 4몰이죠. 결국 1몰과 4몰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반응 전에. 자, 이 조심하세요. 반응 전에 1몰과 4몰이 있었죠. 그런데 이 개수를 보면 1하고 2죠.
네, 이게 4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이 반응식의 이 개수는요, 현재 몇 몰이 있다라는 이 몰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얘는 몇 대 몇의 비율로 사라진다라는, 반응하는 비율을 말하는 거지, 현재 몰수는 반응식을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현재 물질의 몰수는 출제자가 정하는 겁니다. 반응식 개수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라는 사실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1몰, 4몰 있었어요. 그럼 얘 한 개 없어질 때 2개씩 사라집니다. 한 개 없어질 때 2개씩 사라집니다. 누가 먼저 고갈랍니까? 얘가 먼저 고갈라죠. 그럼 얘가 한 개 반응물입니다. 산소가요. 그럼 생성물 양을 묻고 있어요. X를 찾으라는 거죠. 그럼 한 개의 반응물이 생성물의 양을 좌우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물질의 개수를 보세요. 1대 2죠. 그러면 1몰의 2배, 2몰이 생성되겠죠? 그럼 이걸 질량으로 바꾸라고 했으니까 분자량 18을 곱하게 되면 36g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보죠. 영도 실기압에서 질소기체, 수소기체 반응시켰을 때 생성되는 물질 암모니아라고 했습니다. NH3 반응식 개수 맞춥니다. 요거 1이고요. 요거 3이고 2죠. 자, 이제 문제에 있는 양을 옮겨다 적습니다. 질소가 44.8리터, 수소가 33.6리터 있었다. 자, 생성되는 암모니아 기체 요거 몇 리터냐? X리터. 이 X 찾는 거죠.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부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부피. 우리가 1단원에서 배웠던 게, 앞단원에서 우리가 다뤘던 게요, 기체들의 부피는 몰수에 비례한다고 그랬죠. 그게 아보가드로 법칙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피의 비율이 몇 대 몇 대 몇 이렇게 나오면 그것 또한 몰수비도 몇 대 몇 대 몇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개수비하고도 같겠죠. 따라서 부피가 나왔을 때는 굳이 몰수로 바꿀 필요 없습니다. 이 부피 데이터를 몰수로 인식을 하고 그대로 이 비율을 적용시키면 됩니다. 자, 1대 3으로 없어져요. 1대 3. 1대 3으로 없어집니다. 1대 3. 누가 먼저 구하랍니까? 이거죠. 수소죠. 그래서 수소가 33.6리터가 없어진다면 자, 그 3분의 1만큼이 11.2리터만 사라질 거예요. 따라서 한 개의 반응물은 수소가 되는 겁니다. 수소. 다음 암모니아가 얼마나 생기냐 묻고 있죠. 그럼 암모니아 생성량은 한 개의 반응물이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이들의 개수비를 확인하세요. 3대 2죠. 따라서 부피도 3대 2. 그래서 답은 22.4리터. 질소가 반응 후에 남겠죠. 3번 문제 풀겠습니다. 20도 실기압에서 마그네슘을 염산과 반응시켰다. HCl. 4리터의 수소기체가 발생했다. 자, 수소 생겼대요. H2. 자, 이 물질은 염화 마그네슘이죠. MgCl2. 자, 반응식 개수 맞추겠습니다. 있으면 되겠죠. 자, 이때 반응한 마그네슘은 몇 g이냐? 자, 반응한 마그네슘 묻고 있습니다. 자, 데이터 옮겨 적을게요. 마그네슘 6g을 문제에서 6g이 준비되어 있대요. 이 중에서 일부만 반응했다는 얘기입니다. 4리터의 수소기체가 발생하였다. 자, 4리터가 생겼다. 이때 반응한 마그네슘은 얼마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해보죠. 이거는 부피고요. 이건 질량입니다. 물량이 다르죠? 그럼 뭘로 통일하세요? 뭘로 통일하세요? 부피를 몰수로 바꾸려면 1몰 부피가 나와 있어야 됩니다. 괄호 속에 24리터라고 있죠? 그럼 24로 나누게 되면 몇 몰이죠? 6분의 1몰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럼 생성물의 양은요, 한 개의 반응물이 결정을 하죠. 그럼 마그네슘이 6g 있었으나 그 중에 반응한 마그네슘이 얼마냐 물어봤기 때문에 이 문장만 보더라도 한 개의 반응물이 마그네슘이라는 것은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물질과 수소와 마그네슘의 개수비를 보세요. 1대 1입니다. 그럼 얘가 6분의 1몰이 생겼다면 반응한 마그네슘은 6분의 1몰 동일하겠죠. 1대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6분의 1몰에 해당하는 이 마그네슘의 질량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 원자량 24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g만 반응한 거예요. 그래서 6g 중에 4g만 반응했기 때문에 수소기체가 6분의 1몰, 즉 4리터 이상 생기지 않은 이런 상황인 겁니다. 4번 문제 갑니다. 에타인은 C2H2다. 다음에 산소기체 O2 반응했다. 연소 반응이네요. 연소 반응. 자, 탄화수소가 산소하고 반응하면 빛과 열이 생기면서 다음에 연소 생성물인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깁니다. 자, 연소 생성물 이산화탄소와 물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에 개수를 맞춰야 되겠습니다. 개수. 자, 개수 맞추는 순서는요, 가장 복잡한 아이를 찾아야 됩니다. 원자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분자를 찾아서 이 물질의 개수를 먼저 정해버려야 돼요. 자, 자연수로 적당히 정합니다. 분수가 안 나오게끔 적당히 정하려면 이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를 넣었어요. 그러면 탄소가 4개이기 때문에 4 써야 되겠죠? 다음 수소가 4개입니다. 수소가 4개니까 여기다 2를 써야 되겠죠? 이제 산소는 거꾸로 가면서 맞추세요. 자, 반응 후에 산소가 8개고요. 다음에 2개, 총 10개죠. 그러면 반응 전에도 10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수 5. 이렇게 반응식 완성됐습니다. 자, 다음에 문제에 있는 데이터 옮겨 적습니다. 에타인이 13g 있대요. 산소 40g 있대요. 이제 반응시켰을 때 실린더 부피, 반응 후에 실린더 총부피를 묻고 있습니다. 반응 후에 총부피. 그러면은 이때 생성된 물질의 부피와 다음에 반응물 중에서 남아있는 물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물질들을 다 합했을 때 총부피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우선 연소 반응식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이 물이 액체인지 기체인지를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확인하는 방법은요. 온도를 보세요. 온도가 0도씨라고 했죠. 그러면 얘는 절대 기체일 수가 없습니다. 끓는 점이 100도이기 때문에 물은 100도 이상에서만 기체입니다. 그래서 요거 액체입니다. 그러면 함정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액체는 실린더 부피를 차지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반응 전 질량 있습니다. 이것을 몰수로 바꿀게요. 자, 몰수로 바꿀게요. 얘 분자량 40, 얘 분자 24, 26. 26이죠? 자, 그럼 분자량을 나누면 얘가 몇 몰입니까? 예, 2분의 1몰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괄호 속에 있는 게 몰수예요. 그 다음에 32로 나누면요. 32로 나누면 5분의, 아니다. 4분의 5몰이라는 걸 알 수 있죠? 4분의 5몰. 자, 이거를 4분의 2몰로 바꿀게요. 4분의 2몰. 자, 이렇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2대 5네요. 그럼 이것도 2대 5. 감 잡아주셨죠? 예. 예, 출발할 때부터 2대 5 비율이었기 때문에 사라질 때 2대 5로 사라지게 되면 예, 둘 다 동시에 고갈이 나겠네요. 즉, 두 물질 모두 한 개 반응물이라는 겁니다. 예. 그럼 이거 둘 다 없어져 버려요.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제 CO2 얼마 생깁니까? 자, 이 비율 2대 5대 4니까요. 4분의 2, 4분의 5, 예, 4분의 4몰, 4분의 4몰. 다음에 물은요. 자, 물은 4대 2, 이거의 절반이죠. 절반이죠. 그래서 절반. 그래서 2분의 1몰 이렇게 생길 겁니다. 4로 그냥 다 통일할까요? 4분의 2. 자, 이렇게 생기겠죠. 그러면 반응 후에 얘네들은 다 없어집니다. 그러면 생성물 얘만 남을 텐데요. 문제는 이제 부피를 물어봤어요. 액체죠? 그래서 액체는 고려하지 않죠. 그러면 남아있는 기체는 CO2밖에 없습니다. 1몰이 남아있네요. 그럼 기체 1몰 부피는 자, 0도실 기압이기 때문에 20.4리터죠. 그래서 답은 예, 22.4리터가 되겠습니다. 5번 문제 풀겠습니다. 탄산칼슘 CaCO3 염산하고 반응했다 HCl 이산화탄소 생겼다 CO2. 자, 이 반응식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세요. CO2 말고 생기는 물질이 물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칼슘이 있어야 되겠죠? 칼슘. 다음에 염소 없죠? 그래서 CaCl2 염화칼슘 수용액이 되는 겁니다. 개수를 맞추면 앞에 2가 될 거예요. 자, 반응식 완성했고요. 문제에 다 옮겨졌습니다. 탄산칼슘 50g을 자 50g 있었대요. 염산 100ml에 넣었다. 100ml 있었대요. 자, 염산은 수용액입니다. 기체 아니에요.
넣었더니 이산화탄소가 2.24리터가 발생했다. 자, 반응 후 이산화탄소가 2.24리터가 생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반응 후에 남아있는 탄산칼슘 질량. 자, 이제 남아있는 질량 묻고 있죠. 남아있는 질량을 물어봐서 내가 이 전후 이렇게 표를 작성할게요. 왜냐하면 이게 답이거든요. 이게 답이거든요. 그래서 남아있는 이 질량이 얼마냐? 이 그램을 찾아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풀어보죠. 자, 한계 반응물 당연히 염산이죠. 얘가 남아있으니까 제로. 부피 다음에 뭐 질량 이렇습니다. 자, 몰수 다 바꾸세요. 탄산칼슘 화학식량 1몰 질량을 알아야 몰수 구할 수 있죠. 문제 속에 10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00으로 나누면 얘가 2분의 1몰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괄호 속에 있는 건 몰수예요. 자, 다음 이산화탄소 2.24리터입니다. 22.4리터로 나누면 얘는 10분의 1몰이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CO2가 10분의 1몰이 생겨났어요. 10분의 1몰이 생겨났어요. 탄산칼슘과 이산화탄소 개수비를 보세요. 1대1이죠? 자, 1대1. 얘가 10분의 1몰이 생겼어요. 그러면 몇 몰이 없었을까요? 예, 1대1. 이 10분의 1몰이 사라져야 되겠죠? 이해됩니까? 자, 얘가 1대1로 반응이 일어납니다. 2분의 1몰 중에서 10분의 1몰이 없어지고 일부가 남았어요. 탄산칼슘 10분의 1몰만 반응한 이유는요. 염산이 고갈라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비율을 보면 2배죠. 그러면 이 염산은 2배, 10분의 2몰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10ml 속에 염산 이 분자가 10분의 2몰이 녹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10분의 2몰이 모두 다 반응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산화탄소가 생기지 않은 거죠. 이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자, 요거를 10으로 보면요. 10분의 5몰이죠. 따라서 10분의 5몰 중에서 10분의 1몰만 반응이 일어난 거니까 남아있는 몰수는 10분의 4몰입니다. 그죠? 10분의 4몰. 그럼 이 10분의 4몰에 대한 질량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화학식량 100을 곱하게 되면 40g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50g 중에서 10분의 1몰에 해당하는 10g만 반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40g이 남아있다. 이런 상황이죠.